안녕하십니까, 무진입니다. 지금 시간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제가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제목은 나누냐 멋진 해설사입니다. 사찰 해설을 제가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문화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사찰은 우리 불자분들이 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찰 해설에 대한 교육,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학위도 좀 준비해야지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한국 불교의 사찰이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고, 우리 한국 불교의 사찰은 어떠한 역사성의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정말 1700년의 역사가 사찰의 문화재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문화재를 전공했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찰에 있는 문화재의 모습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구현된 거죠. 그 시대에 원하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는 모습들이 응집돼서 사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찰의 모습을 보면 그 사찰이 건립됐던 시대에, 그리고 또 그 사찰의 불상이 조성됐던 시대의 염원들, 그 시대의 사회상들, 그 시대의 신앙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첫 시작으로 우리 사찰 문화재 해설을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역사라는 부분에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찰의 모습과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이후의 사찰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좀 봐야 되고, 우리 사찰을 해설하려면, 이해하려면, 그리고 또 고려가 건국될 때 후삼국이라는 전란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892년부터 936년 정도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거의 50년간 전쟁이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전 기간이니까 750년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문화재 중에 가장 꼽혔던 시기는 이 시기거든요. 750년대부터 해서 800년대. 근데 후삼국의 전란기를 겪으면서 이때에 조성됐던 불교 문화재의 조형성,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확 고려가 건국되면 또 바뀌고, 근데 그 바뀌어도 고려만의 또 특색이 있어서 변형이 돼요. 그러면 그걸 보면 이건 고려 시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조선이 건국되면 고려 시대에 조성된 건립된 사찰이 그대로 이어져 오거든요. 조선이 건국돼도.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때에는 1592년도에는 일본군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했던 다이묘라 그러나요? 그 장군들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하고 명나라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조선을 침략해서 점령을 하면 팔도를 그 장군들이 점령해서 자기들의 영지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서 첫 전쟁 때에는 맞서서 싸웠지만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1597년도가 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정말 진짜 찌질이 같은 선조가 이순신이 겁이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잡아가고, 그때 조선 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가 남아있었고 조선이 살았죠. 그리고 또 조선 수군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승군이 있었죠. 승군은 우리 스님들은 승군으로서, 그러니까 병사로서 7년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지키신 분들이셔요. 이 승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지켜졌고, 그러다가
이순신이 잡혀가고 원균이 되면서 정말 찌질이 같은 진짜 원균 정말 우리 불교사의 차기 인물을 한 명 뽑아라. 그러면 원균이에요. 원균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이승만 대통령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균은 정말 원균이 없었다 그러면 진짜 왜 원균을 제가 뽑냐 하면 조선수군은 세계 최강의 수준이에요. 최초의 한포전, 지금 현대전과 같은 한포전을 이순신이 창안을 해서 만들어서 일본 군들을 다 정말 이겨내고 전쟁이 전투가 일어나면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조선수군이 한순간 7천량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전투를 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일본 측 기록에 보면 조선수군이 알아서 자멸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도자는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수군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건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루트가 뚫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강화 조약을 막 하다가 이때 침략을 이야기할 때 이때의 전쟁은 조선을 점령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보복을 하고 와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말 있는 대로 다 죽이고 와라 하면서 내가 확인할 테니까 확인을 하려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코와 귀를 베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조선의 코무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때의 양민들이 그냥 학살당하고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때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이게 맺혔던 것이 우리 스님들 승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찰은 다 불질러라 그래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때 정말 많은 사찰들이 불이 나요. 그리고 1598년도에 전쟁이 정류대란 1597년도에 새로 했다가 98년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완전히 철군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7년간 전쟁이 겪고 나니까 정말 황폐해진 거죠. 그러다가 연도가 바뀐 1620년대 30년대 되면은 불사를 새로 일으키는데 그리고 또 1636년에는 또 진짜 찌질이 같은 인조라는 또 왕이 있어가지고 피할 수 있던 또 병자 호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조선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사를 하는데 통일신라 고려 때에는 불교가 국가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에는 그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그 이때에 지었던 사찰의 모습은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620년대 이후부터 새롭게 불사가 되면서 조성되는 사찰하고는 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너무 살기 힘들 때에 불탔던 사찰을 재건하니까 없는 경제력은 없고 재건하니까 축소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사찰들은 임진왜란 이전에 고려시대 통일신라대의 사찰보다는 규격이 줄어요. 격이 줄어요. 무엇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이 기둥을 바치는 초석이 있는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이 초석이 그 이전의 초석은 다듬돌 초석이라 그래서 기둥을 바치는 돌을 다듬어요. 연꽃 문양으로 다듬기도 하고 그래서 다듬은 모습이 확연히 보여요. 그래서 다듬돌 초석이 있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전에 창건된 사찰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듬지는 못해요. 이게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돌을 그냥 놔둬요. 이걸 막돌 초석이라 그래요. 사찰을 갔는데 기둥 밑에 초석이 막돌이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진 사찰이 아니고 이후에 세워진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임진왜란 때 다 불이 나서
분명히 새롭게 불사를 했는데 보면 다듬돌 초석하고 막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각이 있던 자리는 그 이전에 있던 자리였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전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고, 이 이전에는 또 사찰들이 회랑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금당이 있고 그 주위에 회랑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요. 근데 이러한 사찰의 모습도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찰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전각이 있고 담도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또 도심에 있던 사찰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다 불타고 사라지고 조선이 건국되고 유학자들이 또 도심에 있는 사찰들은 다 폐찰시키고 하면서 도심에 있는 사찰이 없어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사찰이 불사할 때는 다 산에 있던 이제 절들이 불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도심에는 불사를 할 수가 없죠. 유학자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사불교의 모습은 이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문이 있고 금강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고 누각이 있고 그 다음에 법당이 있고 무슨 전 이러한 모습들도 임진왜란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심 전각도 임진왜란 이전에는 금당이라고 이야기를 문헌에는 이야기하고 금당이라고 했고, 이후에는 법당이라고 그러죠. 대웅전 무슨 전을 법당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니까 사찰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스님들의 격은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최상위의 상위 지도층이에요. 즉 경제력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한자를 봐야 돼요. 즉 어릴 때부터 여건이 되는 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 경전을 본다는 건 아무나 볼 수 없어요.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이전에는 그러한 여건이 되니까 정말 지식층들이 출가를 해서 한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교학도 발전되고 선도 발전되고, 이때의 선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사교 입선, 그래서 부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그냥 선방에 앉아 있어서 깨달을 수 있어, 이런 개념 없었어요. 다들 한자 공부해서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선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우리 한국 불교의 선종의 모습도 임진왜란 이후의 모습이에요. 조선시대가 건국되면 이 불교가 탄압받다 보니까 사찰의 경제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식층 공부할 수 있는 분들, 한자 공부하는 분들이 계속 줄겠죠.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불교계는 교종이라는 부분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사라져요. 그래서 선종 단일종단으로 임진왜란 기준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태종 때는 오교 양종, 그래서 교종을 막 통폐합시키고, 세종대왕 때에는 선교 양종, 교선 양종, 그래서 교종을 하나로 통폐합시키고,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스님들의 여건이 안 되고, 그러면 단일종단 선종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금당이 있고 그 선종 사찰에서는 깨달으신 스님도 부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계시던 곳이 법당인데, 단일종단으로 합쳐져서 임진왜란 이후에 새롭게 불사가 일어나니까 통합되는 거죠. 금당이라는 개념, 금당이라는 언어 자체가 사라지고 법당, 그래서 대웅전, 지금 우리가 그러죠, 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어도 이때 거의 확립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사찰 가서 산사 가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사찰의 모습은 이때 거의 확립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전국 사찰 소계령이 워커 장군, 저기 서울에 가면 워커힐 호텔 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워커 장군을 기려서 호텔을 이렇게 지읒게 이름을 만든 건데, 워커 장군께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던 어떤 북한군들이나 이 누군가가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없애겠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사찰들을 다 불태워, 사찰 소개령. 그러면서 이때 또 많은 사찰들이 또 불이 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사찰 모습은 1600년대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지어지고 조성된 모습이에요. 우리 불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게 단절이 되고, 그리고 또 현대가 오면서는 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문화가 이어져 왔던 어떤 예법이나 모습들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불교가 된 겁니다. 이 모습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사찰 문화재에서 어떠한 모습들의 정신들이 있었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전국의 사찰들을 한번 가보시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사찰의 여기는 이때 이 사찰의 모습은 이때 조성이 됐네. 이때 흔적이 있네. 그러면 더 사찰을 갔을 때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신앙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근본은 신앙을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찰 해설의 시간을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